설도 다가오고 해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짜잔! 노트북을 준비한 건 아니고 만년 월간 스케줄러를 준비했습니다. 선물 받으러 가보실까요? 이번 시간에는 만년 월간 일정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드롭다운 버튼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연도와 월을 입력을 하면 지정한 연도와 월에 해당되는 날짜들이 표시가 되고, 주말인 경우에는 별도로 서식이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명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B열에 1년 번호가 자동으로 삽입이 됩니다. 이런 형태의 월간 일정표를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업 순서는 크게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기본 양식 만들기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일정표는 만들어 두었습니다. 연도를 입력받기 위해서 AE1과 AF1은 셀 병합을 해뒀고, 월을 입력받기 위해서 AG1과 AH1번 셀을 셀 병합을 해뒀습니다. AE1번 셀을 선택을 하고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명령을 클릭합니다. 설정 탭에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지정을 하고, 원본란에는 편의상 2020년부터 22년까지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이제 드롭다운 버튼을 이용해서 연도를 이렇게 선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냥 2020 이 형태로 두기보다는 홈 탭에 셀 그룹에서 서식, 셀 서식 명령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표시 형식 탭에서 사용자 지정 항목을 선택을 하고, 형식란에 G표준 뒤에 년이라고 문자열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실제 입력된 값은 2020이지만 화면에 보일 때는 년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G1번 셀을 선택을 하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명령을 클릭합니다. 설정 탭에서 제한 대상을 마찬가지로 목록을 주고 월을 입력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를 입력을 해줍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월도 이제 드롭다운 버튼을 이용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월도 사용자 지정 서식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컨트롤 1키를 누르면 바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표시 형식 탭의 범주 그룹에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을 하고, 형식을 G표준 뒤에 월이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역시 실제로 셀에 들어있는 값은 1이지만 뒤에 월이라는 게 같이 표시가 되죠. 이번에는 B1번 셀을 선택을 하고 등호 표시를 한 다음에 AE1번 셀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고, 월이 들어있는 AG1번 셀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AND 연산자로 연결해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엔터키를 누르면 지정한 연도와 월의 월간 일정표라는 문자를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B4번 셀을 선택을 하고 등호 표시를 한 다음에 if 함수를 사용해서 if 괄호 열고 C4번 셀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빈 셀이 아니면 조건별이죠. row하고 괄호를 열고 닫습니다. row 함수는 지정한 영역의 행번호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만약 행번호를 생략하고 이렇게 row하고 그냥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 현재 셀이 위치한 곳의 행번호를 알려줍니다. 여기서 빼기 3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1이라는 1년 번호를 표시할 위치가 B4번 셀이죠. 그렇기 때문에 3을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고, 만약 공란이면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빈 따옴표를 주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누릅니다. B4번 셀의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해둡니다. C4번 셀에 업무명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일련 번호가 삽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다음은 두 번째 단계로 주말 날짜에 서식을 지정하는 단계입니다. 조건부 서식 기능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D3에서 AH23 셀까지를 번호로 지정을 하고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명령을 클릭합니다. 규칙 유형을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항목을 선택을 해주고 규칙 설명 편집란에 수식을 입력할 거기 때문에 등호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텍스트하고 괄호를 엽니다. 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괄호를 열고 데이트 함수는 지정한 연, 월, 일 값을 입력받아서 날짜 값으로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데이트하고 연도는 아까 우리가 AE1번 셀에 입력을 해뒀기 때문에 AE1번 셀을 지정을 하고 콤마 월은 AG1번 셀에 입력을 받았었죠. 지정을 하고 콤마 일에 해당되는 즉 날짜에 해당되는 부분은 D3번 셀부터 E3, F3 이렇게 쭉 이어져 있죠. 연, 월에 해당되는 값은 절대 주소로 입력되는 게 맞습니다만 1에 해당되는 부분은 D열, E열, F열에서 열이 계속 바뀌어야 되죠. 반면에 행은 3행으로 고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 앞에 있는 달러 표시는 없애줘야겠죠. 그리고 괄호를 닫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텍스트 함수의 첫 번째 인수값을 지정해 준 겁니다. 텍스트 함수는 숫자를 지정한 형식의 텍스트로 바꿔주는 함수인데 숫자, 표시 형식 이렇게 두 가지 인수를 가집니다. 숫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을 이제 해준 거죠. 콤마를 하고 표시 형식에 해당되는 인수를 줘보겠습니다. 다운표를 열고 AAA 하고 다운표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습니다. 이 말은 날짜 값을 입력을 받아서 표시 형식을 AAA라고 하면 날짜 값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런 형태의 한자리 값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토요일이면 어떤 서식을 지정해 주라 라고 하기 위해서 수식을 이렇게 준 겁니다. 서식 버튼을 클릭을 하고 채우기 탭에서 연한 노란색을 한번 줘볼까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로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서 확인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 날짜들은 토요일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네요. 달력을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일요일에 해당되는 날짜에 또 다른 서식을 줘보겠습니다. 홈 탭에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명령을 클릭합니다.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항목을 선택을 하고 앞서 토요일의 경우와 거의 비슷합니다. 등호 표시를 하고 텍스트라고 입력하고 괄호를 엽니다. 데이트하고 괄호를 열고 연도가 있는 AE1번 셀을 지정하고 콤마 월이 있는 AG1번 셀을 지정하고 콤마 일이 있는 D3을 지정을 해주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열 방향은 변화가 있어야 되고 행 방향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D 앞에 달러를 없애주고 괄호를 닫습니다. 콤마를 하고 이제 텍스트 함수의 표시 형식에 해당되는 인수값을 줘야겠죠. 마찬가지로 다운표를 열고 AAA 하고 다운표를 닫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이 값이 일요일이냐 비교를 하는 거죠. 일요일이면 서식 버튼을 클릭을 해서 채우기 색을 이번에는 연한 핑크색으로 한번 줘볼까요?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일요일에 해당되는 값은 우리가 지정했던 서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단계로서 해당 월이 아닌 날짜를 숨기는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2020년 2월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그러면 2020년 2월인 경우에는 달력을 보니까 29일까지 있는 윤달입니다. 그래서 29일까지만 표시되면 좋겠는데
30, 31 이렇게 해서 그달의 날짜가 아닌 값에도 표시가 이렇게 되어버리죠. 만약 해당 월에 존재하지 않는 날짜가 그대로 나타나 있으면 아무래도 완성도가 좀 떨어져 보입니다. 지정한 월에 없는 날짜는 한번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D3에서 AH3번 셀까지를 범위로 지정을 하고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명령을 선택을 합니다.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 규칙 유형으로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항목을 선택을 하고 규칙 설명 편집란에는 등호 표시를 하고 나서 함수 중에 month 함수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month하고 괄호를 열고 이번에도 date 함수를 이용해서 연도와 월과 일 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에 해당되는 값은 열 방향은 계속 변해야 되고 행방향은 변화가 안 돼야 되니까 혼합주소 형태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한 번 더 닫아서 month 함수에 해당되는 괄호도 닫아줍니다. 그래서 이 값을 뭐랑 비교를 하냐 하면 월이 들어있는 AG 1번 셀하고 비교를 합니다. 즉 지정한 연, 월, 일에 해당되는 월의 값을 month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현재 지정받은 월과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합니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 다르면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하면 서식 버튼을 눌러서 글꼴 탭을 선택을 하고 색깔을 배경색과 같은 것으로 지정해 줍니다. 배경색이 아마 위에서 네 번째에 있는 이것으로 지정을 했을 겁니다. 서식을 지정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 서식 규칙 상자로 돌아옵니다. 확인 버튼 한 번 더 눌러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 이번에는 규칙 관리 명령을 선택을 합니다. 참고로 이 조건부 서식은 같은 범위 내에 여러 개의 조건부 서식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맨 나중에 설정한 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설정한 이 규칙이 참이면 밑에 있는 조건부 서식을 실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맨 위 항목 오른쪽에 있는 true일 경우 중지 항목에 체크를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29일 이후에는 날짜가 표시가 되지 않죠. 3월을 누르면 31일까지 표시가 됩니다만 4월을 선택을 하면 31일에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는 거죠. 내용이 좀 깁니다만 잘 정리해 두시면 조건부 서식과 그 다음에 상대 참조, 절대 참조,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는 또 한 단계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주세요.